오늘의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사연. 네. 오늘의 사연은 자존감 얘기인 것 같아요. 자존감이. 제가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여자친구의 자존감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됩니다. 여자친구는 가끔씩 계속 나는 못생겼어, 나는 멍청해, 내 다리 너무 굵어 등의 자존감이 낮은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야, 내 눈에는 제일 예뻐, 멍청하지 않아 식으로 그냥 들어주고 답해주며 넘겼는데도 저런 말과 행동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지 답답하고 짜증이 나서 점점 공격적으로 말을 하게 되고 이 문제로 자꾸만 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친구들은 다 장난으로 하는 말인 것 같고 제 주변 사람들이나 여자친구의 친구들도, 심지어 제 여자친구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사진을 보게 되면 예쁘다라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 또한 만날 때마다 진짜 예쁘다, 귀엽다 말을 매일같이 해줍니다. 그런데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여자친구가 자존감이 낮은 말을 하면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여자친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연애를 하게 됐을 때 자존감이라는 문제는 비참하다고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나만 좋아하는 것 같다. 그죠. 나만 너 좋아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약간 매달리게 되는, 자기가 이제 자존심이 있는데도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감정에 앞서서 또 자기 자존감을 짓뭉개는, 약간 그래서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자존감이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가 많죠. 연애에 있어서는. 근데 이 경우에는 원래부터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연애를 했을 때 어떤 고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가 아니라 여자친구의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줘야 될까는 사실 연애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긴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연애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자존감을 올려줄 수 있는가의 문제인 것 같죠. 그죠. 제가 보기에. 사실 이 문제가 자존감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그쵸. 건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문제죠. 자존감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전문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약간 단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희는 경험이나 어떤 말들을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그죠? 그죠. 그래서 그런 점, 그렇게밖에 못 해드린다는 점을 일단 인지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연분의 고민은 이제 이 여자친구의 자존감을 어떻게 회복을 시켜줄까, 올릴 거냐, 올려줄까, 그거를 고민하시는 건데, 일단 저 같은 경우 첫 번째로 여자친구분의 개인적인 노력이 살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의 자기가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는 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원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답정너인 사람 제하고 자기 말랐는데도 괜히 살찐 것 같아요. 나 진짜 살찐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주변에서는 짜증나긴 한데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보면 또 이렇게 살찌지도 않고 되게 날씬한데도 나는 약간 살이 찐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죠. 약간 그런 케이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런 개인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 들어보시면 이제 저는 개인적인 노력 말고도 주변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주변 환경이라는 게 부모님이라든가 친구, 그러니까 이런 친구라든가 남자친구의 말이라든가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개인의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그게 주변 환경에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게 아닌가. 방금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개인의 노력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실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그 남자친구분한테 이 자존감이 낮으신 여자친구한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약간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를 말하기 전에 저의 얘기를 좀 한번 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자존감이 되게 바닥을 친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에 몸을 한번 되게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뭐 하시다가?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철인 3종 경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철인 3종 경기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했어요. 철인 3종 경기를. 어쨌든 그런 운동을 제가 하다가 발목 인대가 다 끊어지는 부상을 당했어요, 제가. 아, 네. 그럼 이제 운동을. 네, 그 운동을 이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수술을 이제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운동을 접었는데, 운동을 하다가 이제 뭔가 제 의지로 운동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외부적인 부상이나 외부적인 요인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면 거기서는 스트레스가 되게 크거든요. 그런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분출할 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극적인 것만 찾게 되다가. 자극적인 거 하면 뭐. 네. 지금 뭐 말씀하 지금 생각하시는 그거를 안 한 건 아니고, 네, 했죠. 네, 아주 많이. 그렇게 위아래로 깔지 마시고요. 그런 것도 하긴 했는데, 제가 많이 빠져 산 데는, 그거죠. 아니, 뭐 그거? 예, 그거 맞죠? 네, 그거죠. 네. 그거. 예, 그거도 맞는데, 여러분. 막장 드라마 같은 약간 좀 자극적인 소재로, 예를 들어서 아내의 유혹이라든가, 그런 좀 드라마에 많이 빠져 살았어요, 제가.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학교 갔다 오면 일단 먹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먹고 자고 그거 보고 그것도 보고 아내의 유혹 같은 그런 드라마도 보고 엄마한테 한 소리 듣기 딱 좋은. 엄마한테 한 소리 딱 듣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생활을 반복한 거죠. 진짜 최악의 생활이네요. 그런 방식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쭉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키가 171이었는데 네. 몸무게가 83kg까지 불어난 거예요. 83kg요. 네. 그리고 거의 한 15kg가 늘어났죠. 그리고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이나 되게 예민할 시기거든요. 그죠. 네. 이제 고3이 코앞이고 그죠. 고3은 수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학 진학도 달려있는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예민했는데 그때 성적이 5, 6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5, 제가. 6등급? 네. 최하위권이네요. 거의. 정말 그죠. 그래서 거의 뭐 깔아주는 네, 깔아줬죠. 거의 카페트였죠, 거의.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제 자신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너무 운동도 잘하지도 않고 공부도 못하고 외모도 뚱뚱하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정말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존감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였어요. 저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도 못하지. 못생겼지. 뚱뚱해졌고. 네. 그리고 네. 운동도 못하는데 네. 공부도 못해. 네, 근데 여러분 집에 와서는 막장 드라마 보고 그거 보고 먹기만 하고. 그건 또 뭔데요? 네, 그거 자꾸 조용히 그거라고 하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쯤에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게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그거를 생각하면 엄마가 너무 감사해요. 엄마가 어떻게 해주셨냐면 매일같이 손편지를 한 장씩 저한테 써주셨어요. 아침마다. 매일요? 네, 매일요. 매일, 거의 매일같이. 그 아침마다 그렇게 손편지를 써주시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쵸. 이제 네. 보통 솔직히 말해서 네. 부모님한테 편지 써본 적 있어요? 의례적인 편지 말고 진짜 진심 편지. 진심 편지는 써본 적이 없죠. 그쵸, 거의 없죠. 기념일이나 생일 때 그냥 의례적으로. 네. 보통 이제 부모님한테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쓰는 것보다 연인한테 쓰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연인한테 써본 적 있죠. 연인한테 한 장 보내기도 굉장히 힘이 든데 그렇죠. 어떻게 매일마다 손편지를 그렇게 잘 써주겠어요. 그렇죠. 내용도 항상 달랐죠. 내용도 항상 달랐죠. 그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넌 어렸을 때 이렇게 이쁜 아이였어.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기특한 행동들로 엄마한테 이런 기쁨을 줬어. 근데 방금 이러이러한 기특한 행동들이 편지를 써주시는 날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하나를 다 기억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기뻤다는 걸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캐치를 해주시는 거죠. 정말 많은 애를 쓰셨던 거죠. 아침마다. 그러면 네. 뭐라 그래야 될까? 그거를 언제까지 지속이 된 거예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거의 이제 2학년 겨울방학 때인가? 그때부터 네.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아 진짜요? 네. 그때까지? 네, 그때까지 해주셨어요. 거의 이제 6월 그 이후로는 왜 안 써주셨어요? 괜찮아서? 이제 제가 이제 저를 사랑하게 네, 돼서? 사랑하게 되고 이제 저만을 위해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니까. 네, 자신감도 생기고 네. 뭔가를 저를 위해 사기 시작하니까 어머니는 이제 이제 나아졌구나. 괜찮구나. 이제 바닐라가 좀 이제 좀 인간이 돼가기 위해서 이제 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그만두신 것 같은데 어쨌든 편지 내용에는 네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그런 내용과 함께 네가 좋은 대학에 가지 않아도 돼 네가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돼 그냥 엄마는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운동을 했을 때 그런 사진들이랑 네. 좀 멋있게 차려입고 찍었던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사진들을 하나 보여주면서 너 어렸을 때 이렇게 멋있고 이쁜 아이였다. 그런 거를 세세하게 되게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말씀해 주시니까 뭔가 되게 감동이죠. 그죠. 그냥 엄마가 내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그죠. 존재였구나를 그죠.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그죠. 그냥 엄마가 아니야 너 그냥 잘생겼다 이렇게 말해준 것보다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냥 뭔가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하지 않아도 내가 이쁘거나 잘생기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한테 소중한 존재라는 그 사실이 정말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감동을 받고 또 힘을 받아서 제가 몸도 많이 아팠는데 그 몸을 치료하기 위한 운동도 제가 전념을 하게 되고 이제 좀 많이 뒤처졌던 공부도 전념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제 자신을 이제 점점 바꿔 나가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되게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를 버틸 수 있었던 이제 원동력은 아마 엄마의 그런 정성 어린 손편지 그런 정성 때문에 저 어머니가 어떤 그런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 네. 이런 게 아니었을까.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남자친구분께서 여자친구분한테 이 사연을 보면 내 눈엔 이쁘다 멍청하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그냥 들어주면서 넘겼다고 하시는데 답해주면 또 그냥 넘겼다고 하셨는데 넘기는 걸 떠나서 넘기는 걸 뛰어넘어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에서 너한테 끌렸고 지금 어떤 부분이 정말 이뻐 보이고 내가 어떤 부분 때문에 너가 정말 좋은지 그런 거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요목조목 좀 알려주시면 여자친구분께서도 되게 기분 좋게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한테 정말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자존감이 회복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친구분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여자친구분이 만약에 지금의 상태에서 좀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나 뭔가를 자기 개발을 할 때도 그게 없을 때보다는 훨씬 더한 원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누군가가 믿어주고 있다는 누군가 믿어주고 그 사실 있다는 자체가 그죠.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를 믿어준 누군가가 있고 나를 사랑해준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근데 뭔가 이 얘기는 남자친구분한테 해주시는 얘기로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얘기인 것 같지만 그냥 그 자체로도 굉장히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얘기요? 그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바닐라 씨와 똑같이 어떤 그런 관점에서는 맥이 비슷한데 먼저 첫 번째로 남자친구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태도에 관한 얘기인데 저는 남자친구분이 이 문제를 단순히 연애라는 카테고리 안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만의 문제 이렇게 가볍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문제가 조금 더 사명감을 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감? 그러니까 좀 더 포괄적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용적인 태도.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이제 저도 자존감이 낮은 친구가 옛날에 있어서 고등학생 때 있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를 조금이라도 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막 정색을 하고 그래요. 이제 이게 친구들이 한두 번 이제 봐주고 막 도망다니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아니 쟤는 지는 놀랄 거 다 놀려놓고
왜 자기 얘기할 때만 지랄이냐. 너는 왜 맨날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갖다 뭐 시비냐. 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친구분들은 그게 당연해요. 왜냐면 친구분이 어떤 그런 자존감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친구분들이 당연히 그런 사명감이 없겠죠. 나는 그죠. 얘랑 같이 놀고 싶은 것 뿐이지. 그죠.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근데 남자친구분이 그런 태도를 일관하시면 절대로 여자친구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어떤 태도여야 되냐? 약간 남자친구분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가끔씩. 아니 나는 얘랑 아주 이쁜 연애를 하고 싶어서 데이트를 나왔는데 왜 얘는 나를 만날 때마다 이런 소리를 하고 나를 짜증이 나게 만들지? 하고 그런 걸로 싸우게 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존감을 올리고 싶으시면 네. 얘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도 이게 다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구나. 네. 이런 식으로 포용하는 어떤 큰 사명감을 지니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사실 그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네. 또 구체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사실 남자친구분이 여기 앞에 계시거나 여자친구분을 직접 모시면 저희가 이제 물으면서 그거에 네. 대해서 좀 더 깊고 진솔한 얘기를 네, 그쵸.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게 안 되니까 간이 사연이다 보니까. 네, 간이 사연이다 보니까 이게 자존감이 왜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의 몫이냐? 남자친구분의 몫이에요. 여자친구가 왜 자존감이 이렇게 낮은가를 단순히 이제 연애를 하는 대상으로서 여자친구분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자존감을 올리시려면. 예를 들어 되게 어려운 건데, 그게, 진짜. 그죠? 네. 놀이공원에 갔어요. 그러면 난 이쁜 연애를 하려고 막 놀러 온 게 아니라 네. 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콤플렉스에 기인해서 나오는 행동인지를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막 눈을 만지고 이런 게 있어요.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저도 옛날에 그 버릇이 있었어요. 어떤 버릇이요? 코가 너무 낮아가지고 네. 막 걱정을 해서 네. 제가 코를 만지는 버릇이 약간 그때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네. 코 컴플렉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약간 코를 만지는 게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코가 너무 낮아서 네. 코가 높아져라 해서 그때 만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버릇이 지금까지 있는데 네. 지금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자친구분의 그런 행동이 있잖아요. 왜 제가 눈을 저렇게 뜨지? 예를 들어 가끔 이제 화장실에서 이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해서 쌍태 이렇게 막 붙이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쌍태 네. 붙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런 행동들이 어떤 콤플렉스에서 기인하는지 그런 걸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다리를 주물러 주려고 하는데 자꾸 다리를 못 만지게 한다거나. 그거는 이제 바닐라 씨를 싫어해서 그런 걸 거예요. 네, 어쨌든. 네. 계속 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자친구분이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 이거죠. 단순히 어떤 나는 얘랑 연애를 할 거야 이거보다 네. 이 문제는 조금 더 깊게 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마음을 크게 먹어야 되는 문제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자체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뭐 제 친구 같은 경우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길게는 3년이 걸렸고 짧게는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진짜 짧은 애가 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분이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진짜 많이 힘드실 근데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잘못 파고드시면 오히려 더 큰 콤플렉스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해서. 이제 잘못 파고들게 되면 나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줬구나. 그래서 더 깊이 숨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돼요. 되게 길어졌는데 서론이 어쨌든 태도와 왜 그렇게 자존감이 없는지에 대해서 네. 이제 남자친구분이 좀 고심을 하셔야 된다. 이런 좀 말이죠. 사명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네, 그죠. 네. 근데 이런 문제를 사실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남자친구분이. 네. 저도 이제 여기서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이제 남자친구분이 해주시는 말은 아마 제가 보기에 절대로 여자친구한테 와닿지 않습니다. 네, 그쵸. 지금 그냥 이쁘다. 네. 그냥 이쁘다, 귀엽다, 이런 말들은 네. 사실 너무 이제 의례적이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 이제 썸을 탈 때는 네. 이쁘다, 귀엽다는 말에 왜냐면 그 말에 숨어있는 거는 얘가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라는 그쵸. 그게 숨어있기 때문에 설레요. 그렇죠. 근데 이쁘다, 귀엽다는 말이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 되면 어떤 확정적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둘이 그죠. 사귄다는. 네. 그러면 그런 말은 약간 당연시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자면 엄마가 잘생겼다 해줄 때 기분이 좋으세요? 반현 씨? 나쁘진 않지만 그게 썩 믿음직하진 네, 않죠. 썩 믿음직하지 뭐 않죠. 너무 맨날 해주는 사람이 그죠. 해주니까. 그리고 막 어디 놀러 갔어요. 막 엄마 아는 친구분이 하시는 미용실에 놀러 갔는데 네. 어머 바닐라 너무 잘생겼다 이러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냥 좀 그냥 띄워주는 걸 생각하시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이지 않은 칭찬들을 여자친구한테 가해봤자 그것이 의례적이고 그 말에 신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자친구분한테 전혀 와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닿을 수가 없어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그 말에 신뢰가 있어야 여자친구분이 그 조금이라도 이제 깊은 데서 나오게 될 텐데 지금은 그냥 약간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랑 바닐라 씨랑 똑같이 저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신체적 부위를 찝는 거예요. 들어 그 친구가 되게 눈이 컴플렉스인 것 같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과거에 기인해서라던가 아니면 뭐 나는 근데 동양적인 눈이 너무 이쁘다고 생각해. 이러면서 뭐 연예인 사진 보면 봐봐. 되게 섹시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물론 이건 과장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친구, 이 여자친구분은 다리가 되게 굵어서 컴플렉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다리가 너무 굵은 것 같아. 그래? 근데 나 너 지난번에 청바지 입고 왔을 때 되게 이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어떤 다리에 관련된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너무 이뻤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물론 살을 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이대로도 누군가에게 굉장히 매력적이구나라는 신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면 어쨌든 간에 그 말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기 때문에 남자친구분이 해주시는 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자친구분이 나도 매력이 있구나. 더 나아가서는 그 바닐라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게 되면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랑 그 부분을 겹치시네요.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자친구분이 이제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때가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여자친구분이 아까 이제 내세울 게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셨죠. 그죠. 제가 제 얘기를 할 때 근데 만약에 그때 운동이라도 잘하셨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게 힘들진 않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자친구분이 내세울 만한 거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남자친구분이 함께요. 함께? 그러니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키나 외모적으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 약간 키가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약간 키 얘기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큰 콤플렉스를 가지고 뭔가 격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보편적으로 다른 거에 있어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본 최악의 경우는 여자였는데 남자들의 관심을 이용했어요. 키가 작음으로써 남자들의 관심을 사서 그걸 회복을 하는 거죠.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 걔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관심이 무너지게 되면 누군가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건 좀 잘못된 얘기긴 한데 그 여자친구분도 뭔가 자기가 내세우는데 그게 이제 최후의 보루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친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어떤 내세울 만한 다른 걸 만들어주게 되면 굉장히 그 자존감이 좀 안정되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분 아니라 다른 남자 같은 경우는 게임이 자기의 최종적인 자존감이었어요. 방금 지금 말씀하셨던 그 친구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가 게임은 굉장히 잘했는데 외모적인 콤플렉스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외모적인 콤플렉스로 인해서 화를 많이 냈지만 게임에서만큼은 자기가 전국 80에도 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게임을 지게 되면 그게 자기 최후의 자아였기 때문에 어떤 자기를 대표하는 아이덴티티잖아요. 그게. 마지막 자존심이죠. 그죠. 그게 하면은 막 씨발 막 이러고 그랬단 말이에요. 게임을 지면? 막 샷건도 올리시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운동을 저랑 함께 시작하면서부터는 약간 살도 빠지고 몸도 좋아지고 여자친구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게임을 더 이상 이제 그런 식으로 즐기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분산이 된 거예요.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것들이. 그래서 자기가 뭐가 하나가 막 누군가한테 부정된다 해도 나머지 것들이 있으니까 안정적이게 변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자친구분이 어떤 굉장히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자기 자아가 부정당한다거나 그럴 때 어떤 자기가 내세울 만한 거 몇 개는 남자친구분이 함께 만들어줬으면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하죠. 정말. 예를 들어 이제 가끔 힘드실 때 수영 같은 거 하셨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죠. 달리기나 수영. 그러면은 기분 나아지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수영이라던가 배드민턴 이런 것처럼 여자친구분이 자기 자아에게 흔들릴 때 자신 있게 뭔가 할 수 있거나 그런 것들을 남자친구분이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좀 좋은 말이 말인 것 좀 많이 길어졌죠. 네. 중간에 저도 말이 꼬여가지고 네. 오늘은 아마 여기서 저희의 의견을 네. 말하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 오늘- 사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해결이라고 지난번처럼 말씀을 네. 드리기가 시원하게 딱 떨어지는 건 아니죠. 어려워요. 왜냐면 결국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눈 게 아니라 네. 누구한테 없는 달려있냐? 상태에서- 네. 남자친구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냐 안 해결되냐 미해결되느냐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준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남자친구분이 이거를 가지고 도움이 돼서 적용시켜 나갔을 때 여자친구의 변화가 있다. 그때 해결 외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사연은 해결 미해결로 나누기 어렵다. 그래서 저는 세모 정도 주고 싶습니다. 세모 아직 딱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아직. 네, 그죠. 그러면 이거- 아마 네. 오늘 사연은 여기서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세요. 네, 저희 돈 좀 벌죠. 좌측 하단에 주소로 많이 보내주시고 원하시면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도 합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찾아가는 좀 서비스가 이상한데 좀 직접 이상한데. 찾아가 드리고요. 찾아갈 네. 수도 있고 찾아오셔도 오셔도 되고 됩니다. 네. 스카이프나 디스코드로도 받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네. 밑에 그리고 저희 그 방송 채널 들어가 보면 사연 제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거기에 메일도 있으니까 네. 거기로 항상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네, 지금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고. 네. 구독 꼭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